어, 어른들을 위한 환경교육이 저희가 5번이 앞으로 있어요. 매일 월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또 센터에서 하고 줌으로 한다든가 당시는 여러 방식으로 그때 맞춰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부 소개부터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강사부는 어물교 환경연대 사무처장을 맡으시고요. 오랫동안 환경 관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강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생각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다들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워낙에 뭔가 매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편안하지 않은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지 정말로 어디까지 우리가 불편해질 건지 어려워질 건지 그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마주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이야기 제안을 드리는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저희처럼 환경운동 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얘기 많이 하는 게 지금 당장 기후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지금의 왜곡되어져 있는 기후의 상황들을 정의롭게 돌려놔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서 저희는 이제 지구를 살리자. 그래서 저희 원물교 환경연대에서 하는 활동은 지구 살림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특히 작년, 재작년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코로나가 인간에게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인데 지구에게는 백신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견딜 수 없게 되는 이 지구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 스스로가 인간들을 썰어내는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지구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건데 그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우리가 맞아야 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지구 살림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 살림이거든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들을 같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생명 살림도 이제 구호를 바꾸고 있습니다. 생명 살림 하자고 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를 구하자였었어요. 감히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지구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구를 구하는 건 택도 없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가 지구가 되어야 되겠다. 지구의 일부가 되어서 지구와 함께 살아야겠다. 그래서 지구 이제 하자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날씨, 폭염, 가뭄, 올해 지금 계속 가뭄 때문에 고통 많이 받고 있잖아요. 태풍, 지진, 산불,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기후들, 날씨들, 자연재해들 급증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저게 실제로 작년 11월 13일에 영국에서 열렸던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유엔 기후변화 협약 쿱25라고 했죠. 그 회의에 쿱26이었는데 그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그 대표로 참석하지 못한 유일한 대표였던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이 자기네 나라에서 대신 위성으로 연설을 하면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허벅지까지 차오르 있는 땅이 원래 우리의 생활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허벅지까지 이렇게 차올라와요. 실제로 투발루는 2011년에 이미 국토 포기 선언을 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앉아가고 있는 이 나라들의 섬을 구할 수 없으니 그냥 모두 다 알아서 떠나라. 물론 이제 투발루 섬 전체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민을 하려고 알아봤었죠. 가까이에 있는 호주, 뉴질랜드 그 넓은 땅에 있는 곳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안 받았죠. 우리가 흔히 외국에서 이렇게 난민들 오면 그 나라에서 난민들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한 섬나라 전체에 주민들이 이주한다라고 하는 걸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각자 도생해라. 알아서 인연이 있는 대로 이민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민을 가고 아닌 분들은 그냥 알아서 견뎌보자.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유일한 공항도 물에 잠겨서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하는 국가들이 다 이렇게 잠겨져 버리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호소는 이거였죠.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약속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가라앉았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청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금 상태 이대로라고 한다면 2030년이면 인천의 송도공항, 인천국제공항이죠. 국제공항이 잠기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해안 지역과 남도 쪽, 이곳 영광도 사실은 안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해수면의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모든 기후변화 예측들 중에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들어맞고 있는 것이 빙하가 녹는 속도거든요. 예측보다 더 빠르게 빙하가 녹고 있는데 그 녹은 빙하는 결국 물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 것들을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의 내노라는 지도자들은 다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다 이제 인정은 하고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뭔가를 하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하죠. 우리부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이 됐냐면 2001년만 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항상 우리는 진보하니까 발전하니까 더 나은 조건에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한 55% 정도는 그래도 더 나은 우리 세대 다음 세대는 나은 조건의 삶을 살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2015년이 되면 역전이 됐어요. 이제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이 되면 이제 70% 정도의 사람들이 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우리가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할 거야 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예측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 다음으로 우리 세대의 것을 훔쳐다가 살아온 결과가 이제 파산 지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층들은 거의 기후 위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가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가 됐습니다. 어떤 조건에 살지 모른다고 하니까 실제로 지금 작년 재작년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입는 옷이 기저귀와 마스크가 됐죠. 그런 삶의 조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평생을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까 생각하는 겁니다. 미안하고 두렵다는. 그리고 이미 또 우리 곁에 와 있는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이미 우리가 잠깐 코로나로부터 좀 멀어지는 거 했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또 확산세로 역전이 되어서 또다시 공세가 될지 모르겠다. 가을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뉴스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반려 친구들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끊임없이 바이러스는 변이를 만들어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계속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 봄에 한참 이 근처였죠. 한평이랑 이 지역에서 나왔던 뉴스. 갑자기 꿀벌 실종 사건이 대대적으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출동을 할 정도로 사라진 꿀벌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꿀벌들이 78억 마리가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이 된 게 아니라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겨울을 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꿀벌이 죽으면 그냥 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도미노처럼 인간의 삶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식량난을 일으키는 주범이 돼서 거의 해마다 1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을 거다. 이대로 꿀벌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꿀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감옥 때문에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러시아 독창지대라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면서 이미 우리 휘발유 가격이 급상승하는 치솟는 휘발유 가격들의 고통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공격들은 음식물들인 거죠. 이미 생활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서울시내에서는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돈 10,000원 이상 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될 수 있어요. 냉면 한 그릇이 18,000원입니다. 시장에서의 모든 물가들이 상승되게 되는 것들의 기본은 곡물 생산. 이 곡물의 생산들이 계속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잔디밭이 다 말라버려서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는 잔디에 물을 주면 안 된다라는 법이 만들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실제로 또 더군다나 곡물 자급률이 너무 낮아요. 가장 미국이 심각한 심장의 위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전체 심장 자급률이 절반이 안 돼요. 그나마 쌀은 100% 자급한다고 했는데 쌀도 지금 100%가 떨어졌거든요. 90%대예요. 근데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무역이 부재가 돼버리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6월 20일자로 식량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내놓은 것이 이제 코로나 위기 다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식량 전쟁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텃밭이 있으면 뭐라도 심으셔서 뭐라도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 텃밭을 가꾸는 게 그냥 생태적인 가능성을 기르는 그런 정도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있죠. 모든 것이 인과의 관계로 돌아오는 거죠. 모든 것은 버려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물건들의 결과는 쓰레기를 만들고 그 쓰레기는 돌고 돌아서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몸속으로 사실은 우리 몸으로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은 가능한 한 이제 접촉을 멀리 하는 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어느 지경까지 됐냐면 5년 전에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할 때 플라스틱에 대한 그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처음 연구 결과 나왔던 것들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 정도의 플라스틱이 몸 안에 쌓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가 피 속에서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혈전 때문에 나오는 온갖 그런 질병들에 대한 관리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혈전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혈전을 아무리 관리해도 막혀버릴 수 있는 지경이 됩니다. 플라스틱이 어디에 가서 언제 어떻게 어디를 공격할지 알 수 없어요. 실제 올 봄에 이식 수술을 하면서 사람의 장기 이식 수술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옮기는 과정이 그 폐에 플라스틱이 박혀있어요. 우리는 플라스틱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생수병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을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 잘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조각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은 녹거나 썩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서질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기 몸속으로 전달하죠. 이미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갓 태어난 신생아가 아무것도 세상의 것을 접하지 않은 신생아의 배변에서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몸속에서 연결이 되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이제 우리에게도 해로운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줄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를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많은 실천들을 얘기해요. 이게 진짜 지금의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그 탄소를 줄이는 게 제일 큰 숙제가 됐죠. 그래서 온갖 공공기관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탄소 중립.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뭐를 만드는 거예요? 탄소를 만들어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만드는 탄소는 줄이고, 그리고 공기 중에 떠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만드는 것과 흡수하는 것을 과학적 배기를 해서 제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탄소 중립. 이게 지금 전 세계의 과제고 숙제예요. 꼭 해야만 하는 숙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실천을 하자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나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9가지를 뽑았어요. 자, 최대한 재활용한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로 바꾼다,
LED나 이런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정보를 이용한다. 건조기나 가습기나 이런 것들 전기 제품을 의존하지 않고 자연에 의존할 수 있는 것들로 활용을 노력한다. 또 장거리 비행하지 않는다. 교통수단 중에서는 가장 단시간에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비행기이기 때문에 비행기 이용을 최대한 특히나 국내에 저지한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국내선 항공 노선들을 다 폐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차원에서만 한다. 70, 60보다 70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드셨을 거예요. 70한다. 아이언면 전람문화 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언면 전람기 때문에 엄청 막 하위를 많이 가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냐. 근데 이 9가지가 그래도 우리가 실천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9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한다면 재활용하기,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또 채식. 사실은 여기 있는 게 다 효과가 있습니다. 촬영 전략이. 근데 진실은 아픈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을 다 꼽았어요. 우리의 생각은 재활용에 머물러 있어요. 재활용을 그래도 잘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재활용을 잘하면 환경이 좀 쓰레기도 줄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이렇게 미미합니다. 재활용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0.2톤, 가장 적어요. 이 모든 실천을 다 합쳐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아이언면 전략입니다. 인간 한 명이, 한 사람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과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인구가 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신에 조건이 있죠. 이 아이는 어디 아이? 흔히 얘기하는 OECD 선진국에 있는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 한 명과 우리나라 인구 한 명이 쓰는 양과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과 얘기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엄격하게 다르죠. 어느 정도 차이냐면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10개 나라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10%가 채 안 되는데 그 10%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 전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가 넘습니다. 나머지 50% 이상의 인구가 만들어내는 양은 10%가 안 돼요. 그래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실천하고 보내야 되느냐, 이 있는 거죠, 분명하게. 자, 얼마나 우리가 탄소를 만들길래 도대체 그럴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은 살면 사는 만큼 탄소를 만든다 얘기를 한다. 어떻게 탄소 발자국을 만드는지. Sometimes you look younger, but when you don't, I read between the lines. Well, don't be a fool. If you kiss me under the cherry tree, I'll be drink for eternity. Kiss me under the cherry tree, then what about my 1인당 하루 탄소 발자국 33,900g. 당신의 오늘에서 탄소를 줄이면 One day young, the sun, and the next one. 탄소를 줄이는 일상의 기술에 한화의 기술을 더해 태양광 에너지 이제 하나가 만든 광고입니다, 사실은. 하나라고 하는 곳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전자기기들이 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발자국을 만들어내가고 있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일회용 컵을 쓰지 않으려고 텀블러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텀블러가 실제로 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려면 같은 텀블러를 적어도 20번, 30번 이상 쓰셔야 돼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자꾸 대체해서 이거 아니면 이걸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걸로는 해결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뭐라도 하자, 기운전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 더하는 것과 빼는 걸 해야 된다. 더하기 빼기 하자. 뭘 더하고 뭘 뺄 건가? 너무 잘 아시죠? 뭘 더하고 뭘 뺄 건가? 빼는 건 당연히 뭘 빼야 되겠어요?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탄소 발자국을 탄소 발자국을 빼야지. 탄소 발자국은 이제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하는 거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저희 생태 발자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생태 발자국을 늘리는 일을 하는 거죠. 초록을 더할 수 있는 것들은 더하고, 그리고 회색이 되는 것들은 빼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들은 쓰레기 없는, 쓰레기 제로는 불가능하겠으나 쓰레기를 줄이는 사회, 그리고 이제는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덜하기 운동, 또 자연을 막고 훼손하는 개발들을 중단해야 되는 것. 생태 발자국을 줄이는 건 반대가 되는 거죠. 오히려 자연을 지키고 나무 짓고 숲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연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들 등등등. 이것을 사람들이 생태 전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연구교는 천지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천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구체적으로 저희 연구교에서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덜하는 것이지. less is more. 덜해야 더 건강하다. 덜해야 더 오래 산다. 덜해야 더 많이 함께 살 수 있다. 그것이 저희 삼성운동입니다. 덜 쓰고, 덜 만들고, 덜 개발하고. 시작은 덜 쓰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소비를 줄이면 덜 쓰게 되면 만드는 걸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드는 걸 줄이게 되면 굳이 더 복잡스러운 개발을 덜 해도 되겠죠. 그런 순간 구조로 이제 환경을, 지구를 바꿔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잠깐 너무나 쉬운 퀴즈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자, 텀블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용품보다 좋으니까 텀블러를 많이 모아놔야 되겠다. 또 장바구니, 에코백을 쓰는 게 비닐봉투 아까 보셨죠? 비닐봉투 많이 나오는 것보다 에코백 많이 모아놔야 돼요. 또 플라스틱 여러 개를 분류 하는데 그 중에서 아무튼 투명 페트병은 또 다른 분류 배출한다. 자, 네. OXX, XO 어떤 거? XXO. 첫 번째 OX. 다 O. XXO. 네. 우리 선생님이 정말 하시네요. 네. 정답은 XXO입니다. 아까 보셨죠? 텀블러는 일회용품보다 좋으니까 모아주는 게 아니고요. 일회용 컵을 100개 쓴 만큼의 텀블러 하나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환경 싸움한다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텀블러 기념품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게 갖고 다니지 않으면서 집에 있는 텀블러가 몇 개씩 막 쌓여요. 에코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바구니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여러 번 쓰라는 얘기거든요. 일회용 비닐봉투 씻어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막 너덜너덜 때까지 썼다가 굶으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바구니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실제로 장바구니 하나 만드는데 더 많이 탄소가 들어요. 만들 때. 왜냐하면 오래 쓰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오래 쓰지 않고 묶어놓고 있고 버리고 하면 더 많은 탄소를.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뭐든지 덜 해야 되는데 더 만들고 새로운 걸 대체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잘 쓰고 새롭게 더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오래 쓰고. 근데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가장 재활용이 잘 되는 거라고 해서 분리배출할 때 그나마 플라스틱은 열심히 따로 잘 모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재활용에 쓸 수 있는 거는 투명 플라스틱. 나머지는 염료가 들어있어서 그 염료를 빼내고 다시 화학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비용도 많이 되고 또 다른 오염물질을 만들어내기 그냥 압축해서 사실은 열거가 맞춰서 플라스틱을 많이 써요.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10% 그나마 쓸 수 있게 하려면 투명 플라스틱 병만 따로 버려주시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재활용해서 많이 쓸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덜 쓰는 게, 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저희는 정말 자존감 뚱뚱하게 있어 보이게 지구를 살리는 사람답게 거절을 잘하잖아요. 굳이 마트에서 장 보거나 하면 담아서 이중삼 좀 담아주시잖아요. 안 담아주셔도
그냥 가방에 담아갈게요. 굳이 또 포장 안 해도 예쁘게 포장 안 하셔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예 포장이 없는 그런 포장재를 안 만드는 시장들도 있어요. 서울에는 망원시장, 유명한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에서 다 장바구니나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빌려줄 수 있어요. 안 가져오신 분은 가져다 쓰시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영광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집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교당에서 교도님들 가져가고 해서 모아가지고 그쪽 시장에 갖다 주세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 쓰세요. 다 쓰면 또 갖다 드세요. 그리고 쓰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반납하세요. 그럼 다른 분도 갖다 쓰시고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저희 환경연에서 작년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초록 실천하는 초록 유무년 하자라고 해서 월별로 각각의 주제마다 쓰레기가 제가 왜 쓰레기고 왜 문제이고 이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알려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걸 한 번씩 같이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여기 환경연대 자료실은 다 있습니다. 월별 있는 것들 다 찾아서 보시고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쓰레기를 많이 만드냐면 이 카페에서 참 죄송하겠지만 카페에서 만들어내는 일회용 컵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리는 일회용 컵의 양이 1년에 버리는 게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만큼 쌓입니다. 몇 억 개가 이렇게 그냥 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쌓아놓으면 생수병은 지구 전체를 자그마치 10겹을 돌고도 남을 만큼 비닐봉투 한 발도 다 덮을 만큼 이게 우리가 1년에 만들어낸 쓰레기가 써서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안 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쓸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20세 사회를 살면서 그러나 너무 과하게 쓰고 있다는 건 꼭 인지하시고 주의자 그걸 다시 반복해서 쓰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얘기했으면 하는 게 전자쓰레기 특히 핸드폰 우리나라가 전자제품 쓰레기도 세계 평균 1인당 7.5kg인데 우리나라는 15.8kg, 2배 이상 씁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휴대폰입니다. 1년이면 한 사람이 버리는 스마트폰의 양이 적게는 35개에서 80개까지 된다고 합니다. 보시죠. 너무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물론 이거는 스마트폰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들을 해가지고 그걸 스마트폰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실제로 가전제품들을 우리는 수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얘들은 다 그냥 새로 사는 걸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 캠페인 많이 했는데 바꿀 수 있는 용기 특별히 두 가지 옷과 먹거리 옷 1년이면 우리가 33억 개가 버려지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옷들로 만들어집니다. 옷을 지구는 없다가 작년 7월에 KBS에서 만든 환경 스페셜 다큐예요. 한번 보세요. 그냥 인터넷에 다 보기로 했더라고요.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옷은 열심히 재활용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곳곳에 다 의류수거함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의류수거함에 버려진 옷들이 어딘가 재활용돼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들도 사실은 재활용되는 비율이 10% 정도 나머지 돌고 돌아서 제3세계에 수출하고 해서 어디로 갔냐면 제3세계의 강바다를 갔죠. 그래서 인도나 이런 곳에 소들이 막 뜯어먹고 있죠. 이런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상도 탔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옷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보시고 이걸 어떻게 바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그냥 식탁에 오르기 전에 버려지는 음식이 세계 중에 하나는 그냥 버려지는. 왜냐하면 공장식품 아니라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에서 밥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까 채식하는 것들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음식당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을 보면 이 너튜브 감자가 0.45kg인데 소고기는 거의 100kg의 탄소를 만들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입질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실은 과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육류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냐면 이런 공장식 축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대규모로 숲을 갖고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냥 다 수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공장으로 하면서 가공하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 어제 그 영상 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기계에 소가 그냥 통으로 들어가서 착착착 잘라나오고 그런 식으로 사실 다 육류가 가공이 되고 만들어지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하거든요. 가공이 많을수록. 그래서 사실은 60과 70으로 얘기하면 70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가공식품들을 줄이셔야 돼요. 냉동실에 있는 특히 냉동되고 있는 것들. 냉동 보관하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탄소 배출 배당이 그래서 이제 줄이는 것들 하면 줄이기만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저희가 지킬 것과 바꿀 것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킬 것 대표적인 것들은 숲이죠. 가능한 한 초록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키자. 그래서 여기 환경연대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종이나 박스, 이런 종이컵 이런 걸로 해서 나무를 베어서 종이를 쓰는 게 1인당 한 사람이 3그루의 방법을 소비를 한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3그루 썼으면 1그루를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년에 1그루씩은 나무를 심자. 그래서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할 수 있는 곳에 땅에 있는 곳에 심을 수 있는 곳에 숲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여기서는 아이들과 계속 가까이 있는 곳에 땅에 텃밭을 만들고 숲을 만드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줄이는 거에서 대표적인 거 전기 에너지. 근데 전기를 예전에는 무조건 어른들 불 꺼 막 이러는데 불을 무조건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흔히 쓰고 있는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모니터는 어떻게 할까? 화면 다시 절전 모드를 만들어 놓기만 해도 에너지가 줄고 또 TV 같은 경우는 화면의 밝기나 음량을 줄여도 에너지가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무조건 우리 되게 최대 밝기로 그래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다 아이들 많이 아실 거예요. 대기전력이 있는 것과 대기전력이 없는 제품들을 구별해서 굳이 콘센트 꽂지 않아도 되는 건 다 뽑아도 되지만 대기전력이 흐르고 있는 것들은 정말 콘센트 꽂기를 여전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디지털 탄소 발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많이 쓰시는 것들에서 줄이셔야 됩니다. 그냥 쌓여있는 메일박스, 이메일, 안 보니까 광고도 엄청 들어와있고, 로그인하면 새 메일이 5,600개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안 보는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서버 용량을 차지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돼요. 버리시래요. 안 보면서. 이메일 박스를 정리하는 것만도 지구 전체의 에너지를 줄이는 거.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 당연히 꽂는 거 아시고 그리고 핸드폰은 스마트폰도 오래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얘의 용량을 정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전원을 완전히 껐다 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스트리밍이 돌아가고 있어요. 보기에는 앱을 닫은 것 같지만 앱이 밑에서 계속 돌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잡아먹고 배터리를 잡아먹고 그러고 있거든요. 한 번씩 껐다 켜고 완충해서 쓰시면 돼요. 이런 것들로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예 친환경 생활도 한 단계로 나가면 바꿔보시면 더 좋겠죠. 바꿀 수 있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물티슈라고 얘기했는데, 물티슈는 티슈가 아니다.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다. 종이가 아니고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티슈는 버릴 때 플라스틱으로 버리시던가, 아니면 일반 종량제에 버리는데, 사실은 물티슈가 제일 많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물티슈 때문에 접촉해서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물티슈를 그렇게 애정하지 마셔야 돼요. 수건이나 걸레로 빨아서 닦고 빨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랬더니 우리 어린 친구들 딱 그러더라고요. 네, 손을 물로 닦아요. 그렇죠. 물티슈로 닦는 게 아니라 물로 닦으면 돼요. 그런데 꼭 이제 물티슈를 먼저 꺼내는 이런 습관을 좀 바꿔보자.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 되어있는 수세미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한참 뜨개질 해가지고. 아크릴식 섬유사가 되어 있는 건데 정말 플라스틱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는 상대 시위도 있습니다. 내가 치료를 바꿔서 생활을 바꿔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생물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45분이니까 제가 50분까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전기 중독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아예 그냥 전기로 사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1인당 전기 소비량이 1981년에 915kW였는데 지금
많은 키워드가 있어요. 급증을 하고 있어요. 1인당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기를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차도 공해물질 때문에 전기차로 하이브리드로 바꿔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만들어야 되죠.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전기를 안 쓸 수 없으니 잘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나온 것들이 아리백이죠. 리뉴어블 에너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하겠다. 이미 리뉴어블 에너지 몇 퍼센트 아리백에 가입해서 실천하고 있는 이건 이제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형 아리백이라고 해서 이제 개개인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아리백 조립 활동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원불교도 이제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지금 작년 올해 가장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놀라키는 건 산불이에요. 우리나라 산불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올 3월달에 울진에서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난 하루 만에 국가 위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산불이 울진에 있는 핵발전소 앞에까지 침투를 했죠. 그래서 핵발전소 외벽까지 그슬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엔 환경계획에서 보면 지금 최근 들어서 산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기후변화 탓이다. 왜냐하면 자연바람을 만나서. 그리고 앞으로 더 산불은 빈번하고 강렬해질 것이다.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전혀 산불이 안 났던 안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산불이 많이 났죠. 올해 작년 2020년부터 시작해서 주로 삼척 이쪽에 산불이 났던 지역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해안도로가 아니라 산불도로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92%가 다 이 동해안 쪽으로 집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동해안 쪽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가장 큰 최대의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핵발전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또 LNG 발전소도 있고 그래서 불이 나서 발전소가 폭발을 하게 되면 타버리게 되면 폭발하게 되면 우리는 전체가 그냥 다 끊길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총회에서 계속해서 에너지 건전성, 지속 가능성이 낙제점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에너지 산업 비전이. 다른 점수들 형평성, 여러 사람이 고르게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은 되게 좋은데 형평성을 신뢰하기 어시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성은 128개 나라 중에 80개 꼴등 중에 OECD 제일 꼴등이에요. 가장 더디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이제는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가야 돼. 재생에너지로 추진을 해야 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 연구교는 나름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2014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저희 연구교는 주문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100개 햇빛 교당 사업을 해서 달성을 해냈잖아요. 그리고 그 사례를 2015년에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전 세계 종교단체들이 종교계주의 요리라고 저희가 무대에 올라서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이렇게 작게 우리는 작게 자립할 수 있는 형태들로 많이 만들어갑니다. 이 일들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개인이 실천을 하는데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환경부에서 올해 시작한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하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거기에 이제 세를 물려요. 탄소 세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탄소 세금을 모아서 실천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실제로 영수증, 종이영수증 말고 전자영수증 받고 그리고 리필스테이션 아시죠? 세제 같은 거 빈통 가져가서 내용만 담아가지고 사는 거. 그런 리필스테이션 이용하고 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일회용 쓰레기 수저 포크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회용 티슈 안 주셔도 돼요. 이런 거 체크하면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해서 가입하면 5,000원 그 다음에 이런 실천을 하면 포인트에서 1년에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제가 3월달에 가입하고 지난달 5,000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실천을 해서 이 포인트를 모아서 이걸로 기부를 해서 햇빛 시설을 드리자. 태양광 하는데 투자를 하자. 이렇게 선순환을 해서 우리가 탄소를 줄이고 또 재생에너지를 드리는 이런 활동들을 하자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영광은 특히나 먼저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실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저희가 개개인이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로 전단지를 만들어 설명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자꾸 알리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현재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제 포장지 쓰레기를 안 만드는 가게들을 인증을 한번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무포장 지도라고 지도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가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광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이제 영광에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가게들하고 같이 가서 설득하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포장지를 줄이는 그런 가게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수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물건을 오래 쓰려면 우리가 수선을 해야 되는데 수선을 안 해주잖아요. 안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수선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는 입법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선을 할 수 있게 찾아보면서 이거 서울에서는 시작이 됐어요. 우리 동네 수선 지도가 안 돼. 내가 식빵을 고치고 싶은데 안경을 고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고칠지, 악기를 고치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데 어딘지를 다 이렇게 찾아주는 앱을 만들면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쉽게 나오는 거 들어가서 하실 수 있게. 여기 영광에서도 저희가 좀 이런 수선 지도 만들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공동체성도 회복하고 우리가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실천들 하시는 이게 바로 이제 함께 하시는 캔서 중립 실천의 방법이거든요. 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딱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실천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제로 웨이스트와 프리사이클링. 어렵죠.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무엇이든지 물건을 사거나 쓰거나 버리거나 하는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전기도 쓰레기를 안 만드는 전기. 그래서 재생에너지인 거죠. 그런 생각하자. 그 다음에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이것을 사이클링. 순환을 해야 되는 거죠. 순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그냥 어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우리 일속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는 앞을 내다보는 거고 순환의 과정들까지 생각해서 선택하고 훈련하자. 이게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만들거나 할 때 그걸 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의 환경들을 개선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지구를 편안한 지구로 아파하지 않는 지구로 만드는 우리가 함께 지구가 되는 지구화자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고 또 생각 드렸던 감사한 점 다시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쫓겨서 빨리 말씀드립니다. 좀 빨랐는데 어떠셨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아까 얘기해도 좀 있습니다. 제일 잘 정답을 맞춰주신 우리 쪽 선생님.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반성도 많이 됐고 너무 좋은 내용이었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바꾸자 한 건 아닌데 근데 불편한 얘기가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옷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옷이 이렇게 많아야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막 10년 넘은 옷들도 있고 이렇게 버리지 않고 축적되고 하다 보니까 옷이 굉장히 있는 거죠, 많이. 그 질문을 받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옷들을 줄이고 나누고 수선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리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은 했었는데 많이 실천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시간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에서 계속 개인의 실천들 부분만 좀 많이 특히 전기 부분 얘기하는데
전기는 기업이 더 많이 쓰잖아요. 산업용 유지세도 적용이 안 되고 개인이 쓰는 것보다 기업이 쓰는 게 더 많고 또 기업이 조장하는 이렇게 친환경적이지 않는 제품들, 포장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실천을 할 때 기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좀 이야기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불매운동 같은 것들, 친환경적이지 않고 과도한 포장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이나 기업에 대해서 불매운동하는 것들, 정부의 산업용 전기들을 좀 계속 제공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 그런 것들도 함께 좀 병행이 돼야지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것만 계속 요구하다 보면 개인에 대한 주체감과 자체감만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인이 100번 반성을 한다고 한들 사실 기업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되지 않으면 또 소비는 또 그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실 것 같으니까 소개 겸 수강들을 쭉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의전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어디 가면은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싶은데 너무 용기 내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민들레회사 생활복지사고요. 목불도 영평교당 보장근무 맡고 있는 서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까 금방 얘기하면 쓰레기를 줄이자 이렇게 했는데 저도 택배를 많이 쓰고 또 여기저기서 이제 하다 보면은 버리는 것들이 더 많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사실 나오시죠? 예, 근데 요새 들었던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로 웨이스트 관련돼가지고 포장을 개인이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가게에다 돌려주고 만들었던 데다가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 어떠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책임이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고 유통시킨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네,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영산산학대학교 이문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좀 살다 왔었었는데 일본 슈퍼로 가면은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백을 가지고 가면은 자기 쇼핑에서 돈을 빼줘요. 자기 백을 가지고 가면. 그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자기 백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자기 백을 가지고 와도 빼주진 않아요. 쓰레기 봉투를 이제 정형제를 사면 오히려 돈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서비스인데 왜 우리가 돈을 오히려 더 내야,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내야 되는지. 오히려 한국을 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우리를 마이너스를 해주면 10원이라도 20원이라도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바로 효과가 있으니까 또 그런 제도나 이런 정책들이 마련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이 실은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정책이나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 운동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화입니다. 이라고 오래 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걸 보면서 뉴스가 하나 생각나고, 그래서 운전 많이 생산하고 설치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기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해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던 게 아닌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고요. 또 장바구니 이제 없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마트에서 다시 박스 사용을 허용한다는 굳이 이제 습관대로 다시 역행하는 게 아니냐. 요즘은 아이들이 저희들 교육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참 개인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정치 또 같이 중요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시민들한테서 오지 않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그 빌용리로 이사간 빌용리 주민이고요. 4살 새끼 아기 키우고 있는데 그 민들레 센터 앞에 놀이터예요. 개구리가 정말 많아요. 애기랑 같이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센터장님이 이런 좋은 기회 있다고 한번 모임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왔는데 듣는 내도 마음이 좀 걸렸던 게 제가 다른 부분을 나름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게 물티슈거든요. 아무래도 애기 키우다 보니까 그 모든 곳에 물티슈를 다 놓고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뜨끔했고요. 새로 배워가는 부분이 그 아까 알기백 그거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앞으로 이제 그 전기 관련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좀 공부해서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어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공간시설장 김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가 실천해야 될 거는 제 핸드폰에 있는 너무 뭐가 꽉 차 있어가지고 항상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나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록빛돌 시설장 유선미입니다. 저는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집에서 텔레비전 볼 때, 화면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듣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켜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삼성 전화를 안 쓰는 건 했었어요. 화면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있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게 좀 상업성이 없는 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상업성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나만 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냥 라디오를 샀거든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또 가끔은 또 텔레비전이 또 생각나기도 해요. 그래서 라디오를 켰다가 또 텔레비전 한번 켰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오늘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소리를 줄이면 전기료가 조금만 한다는 것을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소리를 줄이고 절반 정도는 텔레비전 뉴스로 봐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 중에 컵 쌓아서 지구에서 달까지 간다는 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 수업할 때 그 부분만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더운 거에 학교에서 오면 이렇게 항상 컵에 절반 얼은 거 사려던 틀러시 그거 500원짜리를 항상 들고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그것이 얼어 있는데도 빨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익 선생님이 항상 채우느냐고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보여주면 아이들도 좀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았습니다. 잘 봤어요. 안녕하세요. 초록빛돌 생활치사 정아라입니다. 제가 가끔 그래도 종이컵을 쓰긴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종이컵을 일주일 정도 쓰거든요. 나를 오래 쓴다고 쓰는 게 일주일 정도 쓰는데 그것도 최대한 안 쓰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들 사회공무원입니다. 할 말은, 사실 다음 주에 제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야 되는데, 한 달이나 더 나와가지고, 올 때는 좀 버스를 타고, 그러고. 네, 안녕하세요. 민들레님 지역 아동센터 청년학교 선생님 박가희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에코백을 요즘 환경 생각해서 굉장히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명한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는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이제 다른 환경적인 하는 거라고 해서 조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예쁜 에코백 같은 게 있으면 사고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거의 집에 3-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지 않고 집에 있는 에코백을 잘 활용하면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부산 사업 매니저 느낌의 지금 정다현입니다. 저는 저희 전공이 디자인이긴 했는데, 제가 관심 있던 부분이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약간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디자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주제로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업사이클, 리사이클, 그리고 아까 나왔던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많이 사용할까, 약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약간 자료들이 저희가 공부를 하기 위해 진짜 여러 부분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한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그 부분을 찾으려면 그걸 또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다른 걸 찾으려면 또 그걸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공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 군데 모아서 약간 웹사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도 환경부 들어가야, 아니면 국어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어떤 기업이든 아니면 사회단체든 이거를 진짜 하나의 웹사이트나 앱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정보를 바로바로 보고 저희가 심각성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관리자 말고 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부나 기업은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하겠죠. 이렇게 알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도록 하기 쉽지 않잖아요. 상업성 없는 거 자꾸 요구하면 하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민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행기 필요할 때 타셔야죠. 근데 왜 비행기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냐면 모든 것들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전기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가열을 할 때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륙과 착륙 때 많이 써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집 한 바퀴 돌고 오면 괜찮아요. 평균치를 나가요. 근데 이륙하자마자 1시간 지나서 다시 착륙하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탄소 배출만 하고 사실 실제 효용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거리 국내선들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도망이 너무 잘 돼요. 그걸 더 보강을 하면 되는데 엉뚱한 데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얼마나 쓸지도 알 수 없는 공항을 10개나 더 만든다고 지금 신공항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들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반대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알게 되면 정말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역행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렇게 같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갖고 있는 에코백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안 쓰는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또, 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막 위기라고 얘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더 빨리 누가 제일 먼저 대응을 하냐면 기업들이 대응을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온갖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근데 그거 그린워싱이라고 그린으로 포장돼서 그야말로 샤워만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걸 더 만들어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쌓아두고 새로 또 소비를 해서 환경을 만드는 구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의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어머니일 수 있는 자주력이라고 아이의 자주력을 잘 길러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들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 소비자의 권리는 선택할 수 있는 얘기하신 것처럼 포장지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되어있는 쓰레기는 왜 우리가 물건을 돈을 주고 사서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까지 다시 종량의 봉투가 내가 부담을 해야겠냐. 뭐든지 생산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인 제공자가. 그래서 쓰레기 값은 생산자가 내라라고 필요하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이 모여서 건의를 하면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부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꿔가는 맞습니다. 그 일을 이제 영광에서는 여기 계신 세 개의 지역 아동센터 분들과 거기에 또 같이 이렇게 개미 잡다가 끌려오신 분들과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넓혀 나가고 확장이 되면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들에 제가 또 인연이 돼서 가끔 자주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흥미진진한 교육이죠. 네, 교육을 받으니까 다들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조은수 차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요. 저희가 이제 끝나시고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밖에서는 처음에 좀 해봤는데 저희 아동센터가 사실은 너무나 환경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많아요.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 식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하면서 앞으로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